앞에서부터 쭉 정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맨 처음에 이동거리, 변이 뭐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줄이 적네. 이동거리라는 개념 배웠었고 변위라는 개념 배웠었죠. 그리고 뭐 시간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동거리, 변이, 시간을 계산하면 속력 혹은 속도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해서 가속도 배웠었죠. 이거 이제 기호로 한번 써봅시다. 이동거리는 우리가 보통 기호로 S라고 많이 썼었죠. 변이는 똑같이 S 쓰는데 방향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줬었어요. 뭐 생략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시간은 T라고 썼었죠. 자, 속력 기호로 V라고 썼었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화살표. 자, 가속도 A라고 썼었죠. 가속도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뭐 보통 많이 생략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단위는 이동거리는 미터로 표현하죠. 뭐 킬로미터로 쓸 때도 있습니다. 변이 당연히 미터. 시간은 세크.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호의 S하고 단위의 S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단위는 숫자 숫자 뒤에 붙어서 이걸 셀 때 쓰는 거죠. 뭐 쓸 때는 이렇게 10세크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만약에 이동거리는 10배다 이러면 10S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속력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왜 미터 퍼 세크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눠져서 미터 퍼 세크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속도 V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왜 이러냐? 여기 좀 좁아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어요. 그래프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세 가지 종류 공부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같이 정리하고 있죠? 선생님이 숙제 하나 줄게요. 그래프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끼리 따로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준비한 게 여기 그래프 있고 그 다음 쭉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여기 또 그래프 나오죠. 그래프 하나 나왔죠. 또 그래프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래프만 따로 따서 정리 또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프 헷갈리는 사람은 그래프를 따로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운동에서 그래프 정리할 때는 시간 그리고 위치,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 그리고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이라고 해도 뭐 필요에 따라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 물체 운동에서 이걸 하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요? 속도 혹은 속력. 면적이 뭐였어요? 없었어요. 면적은 의미 없었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어요? 가속도였어요. 면적 뭐였어요? 이동거리였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어요? 공부 안 했어요? 면적 뭐였어요? 속도의 변화량. 자, 보자. 원래 이제 나중에 수학 개념도 공부하고 이러면 배우게 되는데,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차원 높아져요. 한 차원 높아져서 1로 가. 그러니까 속도 나오죠. 여기도 한 차원 높아지니까 가속도 나오죠. 면적 구하는 건 한 차원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내리는 건데 거기에서 변화량이라는 게 개념이 추가되면서 내려가요.
자, 면적이라는 건 내린다 그랬죠. 내렸으니까 속도 변화량. 여기도 면적 구에서 내리니까 이동거리라는 거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볼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있었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공부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요거 공식 썼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해서 공식만 따로 또 모아 보세요. 아까 그래프만 따로 모아 봤었죠. 그 다음에 공식만 또 따로 모은 정리를 한번 또 해보세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에다가 쭉 그래프에다가 무슨 그래프 그릴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속도를 V0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속도가 V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T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뭐냐면 여기 기울기는 가속도죠.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t분의 밑변분의 높이 v-v0. 요거식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at는 v-v0 이렇게 되는 거고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면적 볼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 여기 안에 삼각형 면적하고 사각형 면적을 모두 더하면 뭐냐면 이동거리예요. 밑에 사각형 면적은 V0T죠. 그리고 위에 사각형은 2분의 1에 여기 요만큼이 얼만큼이면 V-V0예요. 근데 요거는 AT랑 똑같죠. 그러니까 AT 곱하기 밑변 T 하니까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가렸네 내가.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든 수식으로 표현하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요 그래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배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 중에 첫 번째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 있었죠?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 등속 일정한 속도로. 그럼 이거는 사실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속도가 존재하는 운동인데 0이 아닌 이런 운동인데, 가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력만 변화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방향만 변화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둘 다 변화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의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F는 MA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힘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힘.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F라고 썼었고, 단위는 뭐였어요? 뉴턴이었죠. 뉴턴. 다르게 표현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데, 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왔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m 곱하기 a였으니까.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우리 이때 배웠던 것 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뭐였어요? 관성 법칙. 2법칙 뭐였어요? 가속도 법칙. 3법칙 뭐였어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있었죠. 그래서 관성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다 더해서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대요. 가속도가 0, 속도 변화가 0. 이거 다 같은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속도 변화가 없다 라고 얘기했으면 가속도가 0이구나 혹은 알짜임이 0이구나 라는 거 찾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속도 법칙 F는 ma 혹은 A는 m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무궁무진하게 풀었었죠. 작용 반작용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였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 공부했어요. 자, 운동량. 선생님은 이거 진행 순서대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서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종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해당하는 항목끼리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개념, 그리고 단위, 식 요것만 왕창 모아서 다 쓰고 그래프 있으면 그래프끼리 따로 모아서 쫙 쓰고 법칙 있으면 법칙대로 딱 모아서 쫙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운동량 기호로 P라고 썼었죠. 그리고 충격량 기호로 I라고 썼었죠. 단위는 어떻게 나왔어요?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왜 그렇게 나왔냐면 공식이 뭐였어요? M 곱하기 V였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충격량은 단위가 어떻게 했냐면 뉴턴 곱하기 세크 나왔었죠. 왜 그랬냐면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힘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이렇게 방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자체를 잘 안 하지만 계산할 때는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똑같다?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힘 시간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때의 면적이 의미하는 거 뭐였어요? 충격량. 당연히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죠?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거를 응용해서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충격력을 충돌할 때 나타나는 힘, 요 F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늘린다 그랬죠. 요거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력을 줄여준다 이거였는데 얘가 뭐가 있었어요? 뭐 자동차의 범퍼, 뭐 에어매트, 뭐 포스 글러브, 뭐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할 때 줄이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밧줄 휙 해서 팅 하면 다리 잘리겠지 뭐. 쭉 늘어나면서 시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격량 줄이는 것도 배웠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총 쏘려면 운동량의 변화량, 총알의 운동량이 변화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있으니까 이걸 크게, 충격량을 크게 해주면 돼. 힘을 하면 돼. 화약 많이 넣으면 돼. 델타 T를 늘리면 돼. 총구를 길게 만들면 돼. 이런 것들이 있겠고. 공 던질 때 공의 운동량을 크게 변하게 한다 그러면 힘을 많이 주면 돼. 하고 힘을 주는 시간을 늘리면 돼. 내가 던질 때 길게 던지는 거랑 휙 요만큼 던지는 거랑 다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카메라에 보면 팔이 엄청 길어 보이네. 이게 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커져 보여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과 에너지 배웠어요. 일이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배웠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일은 W죠. W.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EP 포텐셜 에너지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EP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니까 EK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체할 때 내부 에너지랑 같은 개념으로 U라고 쓰기도 해요. 얘는 그냥 K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에서 정의할 때는 얘기를 해줘요. 뭐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라고 하자 혹은 E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고. 뭐야 왜 갑자기 E가 왜 튀어나와? 에너지니까. 공식 어떻게 됐어요? 1은 단위부터 해볼까? 공식부터 해볼까 이번엔? 이따가 정리할 때 잘 해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공식부터 할 겁니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때 같은 방향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단위는 다 뭐 나와야 되냐면 줄 나와야 돼요. 줄 에너지니까 다 줄이에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공식대로 F 곱하기 S니까 뉴턴 미터 mgh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이렇게 나오죠. 뭐야 이거 그러면은 여기 뉴턴이죠. 결국 뉴턴 미터 똑같죠. 2분의 1 kx 2분의 1은 단위 없고 k는 뭐였으면 이게 탄성 계수였는데 1m 늘리는데 몇 뉴턴 필요하냐 이래서 뉴턴 퍼 미터 곱하기 x 제곱이니까 이게 늘어난 길이죠. 길이의 제곱 미터 제곱 얘도 뉴턴 미터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m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v 제곱이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요거만 떼서 여기서 m 하나만 빼내고 미터만 하나 빼내고 m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터 하나 빼내고 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뉴턴 미터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물리가 잘못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지난번에 여기서는 힘 시간 그래프죠. 여기서는 힘 이동거리 혹은 위치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거 1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물체에 2를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며. 그 에너지는 다른 물체에 2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걸 했었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 있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더하기
MGH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 문제들이 까다로울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IQ 테스트 마냥 여러 가지로 꼬아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연력학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념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 압력, 그리고 부피, 안 되지 잘? 그리고 기체가 하는 일,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했었고, 열 에너지 이렇게 공부했었죠. 개념들이 이렇게 나왔죠. 압력은 뭐라고 썼어요? P. 펜이 좀 이상한데 바꿔야겠어요. 태블릿도. 부피 V. 기체가 하는 일 W,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라고 썼었죠. 열 에너지 Q라고 썼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였어요? 면적분의 힘. 이렇게 해서 단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를 파스칼이라고 불렀었죠. 했었고,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밑변 곱하기 옆면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있으면 이거 W, L, H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세 개 곱하면 되지 뭐. 세제곱미터 나오겠죠. 기체가 하는 일 어떻게 계산해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럼 단위가 뭐 나와야 되겠어요? 줄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압력은 단위가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델타 V니까 부피니까 미터 세제곱. 근데 파스칼은 뭐냐면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지금 미터 세제곱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미터 똑같이 나오죠. 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야 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가? 내부 에너지 온도에 비례하는가. 여기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다뤄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뭐 연력학을 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복잡해서 안 배워요. 그냥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만.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줄 되겠죠. 자, 열 에너지도 당연히 줄 되겠죠.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배운 게 연력학 1법칙이었었죠. 그래서 Q는 기체에다가 열을 주면 이 기체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요게 0이 되느냐, 여기 0이 되느냐, 여기 0이 되느냐, 뭐 이렇게 조합을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무슨 과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등적 과정이라는 것도 했었고, 등압이라는 것도 했었고, Q가 0이면 단열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등온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석해 보는 거 해봤었습니다. 4개 나오죠.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다 있는 경우. 다 있는 경우가 등압이겠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에서는 등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왠지 생각해봐요. 맨날 알려준다 그래놓고 니네 보고 생각하라고. 아주 고약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 요번 촬영이 물리실에서 갖는 마지막 촬영입니다. 마지막 촬영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서 컴퓨터 이렇게 갖다 놓고 물리실
물리실에서 쫙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뒤에는 여기 크로마키 스크린이 있죠. 크로마키 빼볼까? 뿅. 이렇게 크로마키 스크린 쳐놓고서 하고 있어요. 이거 옮길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오면 여기 물리실에서도 이동 수업 해야 되거든요. 이동 수업 해야 되는데 이게 딴 데로 가야지 되거든요. 이거 촬영도 해야 되고 수업을 계속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업을 마스크 쓴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답답한 소리로 여러분들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2학년은 상관없는데 3학년은 분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을 나눠야 돼요. 3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양쪽에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틀어줘야 되는 거죠. 야, 코로나가 진짜 대단한 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바꾸는데 뭐 산업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보화혁명 뭐 이런 거 다음에 코로나 혁명이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자, 우리 연락학 2법칙이었는데 표현은 되게 다양했죠. 표현 찾아서 쓰세요. 이거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기관의 효율 어떻게 계산했어요? E는 투입한 열에너지 대비 투입한 거 Q1이라고 하고 이게 밝기가 바뀌네. 자동으로 바꿔놔서 그래요. 투입한 열에너지 대비 E를 얼만큼 뽑아내느냐 이건데 여기 계산에 의해서는 Q1, Q2 이렇게 됐었죠. 이거 계산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카르노 기관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개념 정리는 다 됐죠. 그래서 이 개념 정리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노트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옆에다 펼쳐 놓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